안녕하세요.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처음부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라는 상처 주는 말을 따뜻한 대화로 바꾸는 166가지의 부모 말 사용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오바 미스즈가 지었고요. 박미경 옮겼고 발달장애 아이 엄마의 섬세한 말 수업입니다. 근데 꼭 발달장애 어머니가 아니라 육아를 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. 지은이 오바 미스즈는 14만 부모를 감동시킨 말걸기 변환표를 작성한 육아 인플루언서입니다. 새 보물의 엄마이자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내 아이 전문가입니다. 첫째 아들은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. LD 학습 장애와 ADHD 경향이 있고,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발달 장애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에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소중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육아대화법 공부를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편안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SNS에 육아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. 그 중에 직접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걸기 예시를 정리한 말걸기 변환표가 입소문을 타고 14만 회 공유되면서 실전 육아에서 바로 쓰는 대화법으로 회자되었습니다. 이 표를 바탕으로 집필한 처음부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출간 이후 줄곧 육아 베스트셀러를 자리 잡으며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저서로는 발달장애와 경계성급 3남매를 웃으며 키우는 108가지 육아법이 있습니다. 요 육아법은 저희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지요.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 중에서도 좀 심리에 관련된 책 중간중간에 약간 작은 심리 상담소 개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가 혹시나 발달장애가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. 그런데 장애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. 장애는 아이의 개성과 환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. 요즘 발달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이다 보니 혹시 우리 아이가 하며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. 확실히 장애 여부를 빨리 알면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고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그러니 혹시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소아과나 소아정신과에서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세요. 하지만 정작 장애라고 결론이 나면 그 정도인가? 그냥 좀 독특한 개성이 아닐까?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. 어디서부터 개성이고 어디서부터 장애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. 장애 판단 기준은 사실 환경과 아이가 얼마나 맞는지,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, 혹은 어려움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극단적으로 학교에서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강해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라도 어느 날 인류가 서바이벌 생활에 놓여 있을 땐 대단히 우수한 인재가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어떤 아이에게든 부모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. 애정을 쏟으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. 최근에는 그 경계성 친구들이 많이 있고
또 성장하면서 또 그 부분이 또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주실 텐데요.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거는 사실 의료기관을 찾아서 보는 게 좋지만, 가볍게는 온라인 그 아동 종합 발달 검사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과 또 교사가 함께 온라인 심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저희 미사교 행동심리연구소에는 개발이 되어 있어서요.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임상 범위로 나왔다면 그때 소아과, 소아정신과나 소아과 혹은 발달 쪽 전문 소아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이가 육아를 하면서 그 엄마를 좀 힘들게 할 때 어머님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것들이 그 아이하고 또 어머님 간의 그 경계성을 긋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추가해서 아이와 나 사이에 적당한 선을 찾는 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를 위해 라는 말에 부모는 약합니다. 특히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. 또 1등을 했을 때 같이 자랑스럽고 괴롭힘을 당하면 함께 가슴이 찢어집니다. 이런 마음을 애착심이라고 부르며 애착심은 육아를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. 그러나 육아를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아이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고 아이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지나친 불안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. 내 아이를 특별하게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는 나는 나, 아이는 아이와 같이 능숙하게 선긋기를 하면 아이가 어떤 일을 못했을 때 눈에는 밟혀도 엄마 자신까지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. 아이와의 사이에 능숙하게 선을 긋는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비법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혹은 발달의 경계선상이나 혹은 육아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